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잠깐 정리를 했죠. 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일종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서 그거를 기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다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바꾸게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자,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자, 그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자, 자동차니 집이니 이런 사람이 이런 것들 전부 다 객체라고 보거든요. 객체는 오브젝트,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객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사람을 예를 들면, 자,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을 함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걷는 거, 그거를 walk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walk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다면 함수를 실행하는 건 어떻게 해요? walk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소괄호를 붙이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결과값이 없다라고 하면, 함수 상자에서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타입은 void라고 해요. 타입이 없다는 얘기죠. 자, 넘겨지는 데이터가 없을 때 void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work라고 하고, 뛰는 거를 run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객체라고 하는, 자, 사람을 객체라고 본다면 모든 걸 객체라고 본다 그랬으니까요. 자,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work라고 하는 거하고 ru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함수?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동작하는 걸 함수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걷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뛰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근데 강아지도 만약에 객체라고 한다면 강아지도 걷고 강아지도 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객체라고 하는 걷거나 뛰는 주체가 달라요. 그죠? 누가 걷고 뛰냐? 라고 하는 게 사람이 걷고 뛰는 거고, 얘는 개가 걷고 뛰는 거예요. 강아지가 걷고 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작을 함수 상자로 만든다면 단순히 walk라고 하고 run이라고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걷고 사람이 뛰는 건데 개가 걷고 개가 뛰는 거하고 다른 거죠. 개가 걷고 개가 뛰는 동작은 다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함수의 이름을, 자, person walk, person run, 그 다음에 dog walk, dog run이라고 하는, 자, 이런 앞에다가 도그니 사람이니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함수 상자를 만들 때 이렇게 객체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걷거나 뛰는 거 말고 서 있거나 뭐 다른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다. 강아지도, 강아지라는 객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함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함수가, 그죠? 우리가 뭔가 기능을 집어넣는 게 함수라고 했는데 그 기능을 각각의 함수로 딱 만들다 보니까 함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함수를 좀 분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함수를 비슷한 유형의 함수들끼리 나누고 싶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 사람이 걷는 것과 강아지가 걷는 거를 하나로 묶을 거냐? 아니면 사람이 동작하는 거를 다 묶고 강아지가 동작하는 거 다 묶을 거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을 텐데, 자, 그 중에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가 강아지하고 다르지 않냐. 그죠? 그래서 소위 객체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객체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이것들이 사람이면, 자,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겠지만, 자,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다.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다. 뭐죠?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동작을 보면 걷거나 뛰는 게 있다. 강아지의 동작을 보면 걷거나 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person walk, 자, dog walk 이게 필요하지 않고,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안에 walk가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라고 하는 거 안에 walk가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 사람 안에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클래스가 없을 때 복잡한 것보다는 훨씬 잘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동작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책들이나 다른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뭐 클래스니 뭐 객체니 이런 것들 굉장히 객체지향 언어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 저런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람으로 딱 만들었더니 실제 사람은 뭐예요? 철순이, 영인이, 민인이 이렇게 다 실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다시 그 함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제 사람은 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일종의 붕어빵 틀로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 실제 철수, 영이, 미니가 있으면 아, 얘는 다 사람. 그리고 얘네는 공통적으로 달리기, 걷기 이런 기능이 있어. 라고 해서 분류를 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는 공통된 동작을 쭉 정의를 해놨는데 실제 철수나 영이나 미니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실제 사람이라고 해서 기능을 정의한 거는 실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붕어빵 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영희니, 민희니, 철순이 이런 것들은 붕어빵 틀에서 실제 밀가루 넣고 판 넣고 해가지고 붕어빵을 딱 만들어내야 철순이, 민이 실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사람은 걷거나 뛰거나 할 수 있지만 그 틀을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 영인이, 철순이 이런 애들은 클래스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객체라고 하는데 좀 다른 말로 해서 인스턴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인스턴스 또는 인스턴스 객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객체라고 하지만 이게 클래스는 붕어빵 틀처럼 만들지만 클래스 자체도 객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 틀과 실제 사람 객체, 실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인스턴스 또는 인스턴트 객체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클래스는 붕어빵 틀과 같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 자, 그러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클래스는 왜 필요하다? 영희, 민희, 철수 같은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그 안에 함수들을 따로 분류해서 넣어놓으면 훨씬 구분하기 쉽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클래스를 만들었다 보니까 기능을 만들어서 넣는 거는 클래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영희, 민희, 철수가 조금씩 동작이 다를 수 있고 이름이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게 실제 사람이더라. 그래서 클래스는 일종의 붕어빵 틀로 만들고 여기서 실제 사람을 만들어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을 만들어내는 단계 여기서 뭐가 쓰이냐? new라고 하는 연산자가 쓰이는 거예요. 우리 new라고 하는 연산자 이미 봤잖아요. 그죠? new라고 하는 연산자가 왜 쓰이냐? 붕어빵 틀에서 실제 붕어빵을 만들어낼 때 그때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